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그 포티넷 코리아 최강순, 김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만담을 하려고 올라온 거는 아니고요. 네, 두 사람이 세션을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그 좀 전문적인 영역을 나누어서 번갈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에 그 타이머 좀 세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첫 세션은 최강수 이사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 사실 그 보안이 주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까지 차세대라고 이제 붙이는 이유는 저희가 그 이번 저희 포티넷의 시큐리티 361의 주제가 보안 새롭게 네트워크를 정의하다라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그 솔루션의 위치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증가하는 엣지 네트워크의 접속 경로를 고려해서 보안이 중심이 되는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엣지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죠. 보시면 현재 이제 클라우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로 굉장히 많이 그 업무 워크로드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의 솔루션이 해당하는 위치는 사실 저희가 오후에 첫 세션이라서 저희는 저희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과 제품을 커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제품들과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먼저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면 초연결 시대에 엣지 보안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네트워크 디자인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반영한 네트워크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저런 형태의 네트워크 보안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얻어가시는 게 이 세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연결 시대에 엣지 보안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오전에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1년 전에 이곳에서 시큐리티 361 2018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면,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나타날 거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바이스들이든 뭐든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IT 네트워크에 붙습니다. 아마 전기로 동작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오는 거죠. 배터리나 전기로 동작하는 것들은 다 IT, IoT망에 이제 붙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수십 년 내에 바이오들도 다 붙을 것 같아요. 꽃이나 나무들도 다 이제 인터넷이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에 보안도 따라서 세큐리티도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된다라는 게 작년의 주제였다면, 올해는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1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지만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네트워크에 붙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의 그 BYOD를 비롯해서 IT, IoT, OT, IIoT 이런 쪽의 디바이스들이 쫙 붙으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고객분들이 사실 많은 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그 공격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용한 그 포인트 솔루션들이 상호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같은 벤더의 보안 제품을 써도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의 침입을 탐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 다른 구역을 지키고 있는 이런 쪽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잡성이 증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시성이 이렇게 제한됨으로 인해서 자동화된 그 액션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액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 현업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암호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트래픽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성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가시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차세대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고려사항의 첫 번째는 일단 네트워크의 경계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미 경험하고 계세요. 네트워크의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지금 붙어서 망에 붙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회사 내에서도 보시면 직원들이 들고 오는 휴대폰조차도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경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안의 기초는 보안의 출발은 항상 제로 트러스트죠. 아무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였죠.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내 동료가 또는 내가 내부 기밀을 유출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에 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1년 새도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금융에서 오신 분들, 우리 뭐 금융권 전부 뭐 AP, 와이파이 다 막아놓고 휴대폰도 테더링도 안 되게 다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딘가에 항상 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디바이스들이 사실 인터넷에 또는 IT 네트워크에 그 직원 업무망에 우리 쪽에 그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망에 계속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그 컨트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동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는 구현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예전처럼 보안 사고가 터지면 담당자가 사후에 조치를 하고 분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만약에 알파고와 같은 그런 머신러닝이 대체할 수 있는 의사들 진단하는 것들이 사실 문진하는 게 가장 먼저 대체될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보안 이벤트라고 해서 보시면 보안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대응을 해서 완화시키는 동작들이 굉장히 정형화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자동화를 해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뭐 부지불식한에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응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킹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BN은. 근데 그 보안이 주도하는 IBN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요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폭넓은 가시성 기반으로 해서 엣지별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으시면서 필기하시거나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는 나중에 그 PDF로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만 좀 캐치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보안이 주도하는 인텐트 기반의 세그먼테이션 쪽에 이제 보시면 사실 뭐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의도에 맞는 자산을 분류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액세스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자동으로 보호하는 망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차세대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사실 세그먼테이션은 디바이스나 사용자나 인터페이스 같은 자산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을 태깅 같은 방법들을 써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달고 나가는 그 분류된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를 보통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그 작업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사실 모든 자산을 다 분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뭐 유연성 또는 성능 저하 이런 것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협한 점이 사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계 보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웬 엣지에서의 경계 보안에 사실 외부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위치에다가 뭐 차세대 방화벽 같은 걸 두시고 사용자 기반의 고급 그 심층적인 보안을 적용하시는 용도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이제 이게 경계 보안에 있다 보니까 내부를 이제
웬 엣지에 국한된다라는 점, 그리고 내부에서 전파되는 보안 위협 등에는 대응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 다수의 세그멘테이션 방화벽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만 다수의 세그멘테이션 보안 장비로 바꿔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보안 장비를 각각의 영역에 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보안 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될 경우에는 사실 노출되는 공격면을 굉장히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면을 줄여서 보호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SSL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보거나 콘텐츠 검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암호화된 머리웨어 같은 것들을 탐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제로데이 방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써서 구현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보안 스위치 업체라든가 또는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를 납품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기술들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네트워크의 차세대 네트워크의 인프라로서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사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무결성 같은 것들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플로우와 신뢰하지 않는 플로우를 구분해서 플로우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로도 굉장히 쉽게 그 보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사실 스위치나 스위치 간 또는 스위치나 방화벽 간 같은 물리적인 장비끼리의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또는 버추얼 머신과 버추얼 머신 또는 버추얼 머신과 여기는 저희가 VDOM이라고 저희 기술명을 썼습니다만 저희 이제 가상화 논리적인 그 방화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 방화벽들 간에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아마 오전에도 이런 걸 잠깐 아마 그 소개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크 디자인을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적인 슬라이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데이터 센터의 엣지에 보통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파이어월 같은 걸 도입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VM 위에 이제 그 보통 많이 구현을 하시는데 버추얼 파이어월들을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 쪽에다 두시게 되죠. 이건 따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상황에서도 보시면 뭐 클라우드 파이어월들이 있습니다.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각각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파이어월들이 있고 특히 요즘에는 그 인프라 애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CWP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그 고려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스 클라우드 이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 것에 대한 섀도우 IT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캐스비 솔루션들도 많이 검토를 하시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OT, IoT, IIoT 이 부분 역시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트래픽들을 차단할 수 있는 IPS나 NG 파이어월 같은 것들을 IT, IIoT 쪽에 엣지에다가 두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ecure SD-WAN 또는 SD 브랜치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Secure SD-WAN, SD 브랜치 이쪽을 좀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김재민 부장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ecure SD-WAN과 Secure SD 브랜치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 내부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면 흔히 보는 게인데요. WAN 엣지와 액세스 엣지가 있습니다. WAN 엣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구간이죠. 뭐 5G라든가 LTE, 인터넷에선 MPLS이 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엣지는 일반적으로 PC나 모바일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들이 접속하는 유무선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 환경에 Secure SD-WAN과 SD 브랜치를 적용해서 어떻게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가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D-WAN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WAN이죠.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기본적인 WAN 환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방화벽 전체를 만들듯이 디파인해서 WAN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하다 보니까 WAN 대역폭을 기존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SD-WAN 솔루션 자체만으로는 가시성이 좀 부족하고요. 보안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 Secure SD-WAN입니다. Secure SD-WAN은 하나의 장비에서 SD-WAN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WAN의 밴드위스를 사용하고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통합해서 가시성과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미 웬 엣지에는 SDN을 빼고는 많이 적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억세스 엣지입니다. 억세스 엣지는 이미 저희 포티넷은 시큐어 억세스를 통해서 유무선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저희 포티넷 그리고 모든 세계 벤더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SD 브랜치라는 개념입니다. SD 브랜치는 웬과 랜을 통합하고 CQ SDN 기능을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액세스 엣지를 제어한다고 하는데요. 웬과 랜을 통합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안 주도의 네트워킹입니다. 실제로 그 보안 장비들이 네트워크 계획까지 내려와서 세그멘테이션에서 보안 기능을 억세스 레이어까지, 억세스 엣지까지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웬과 랜을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Q SD-WAN 기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차세대 방어의 기능들을 엣지단에 적용을 하는 거죠. 엣지를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각 세그멘테이션별로 그 세그멘테이션을 넘어갔을 때 보안협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 차세대 방어 기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액세스 엣지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씩 좀 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일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실 거고 멀티 클라우드도 사용하실 거고 SaaS 보통 사용하시죠. 액세스 구간에는 뭐 사용자들이라든가 많은 IoT 기기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웬 구간에 SD-WAN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구간에 SD-WAN을 적용하면 일단 유연한 SD-WAN 정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웬 링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이나믹 스티어링을 할 수 있고요. 중앙 관리 및 모니터링, SD-WAN에 대한 제로 터치 배포, 그다음에 아이덴티 기반, 즉 사용자 기반의 정책을 만들 수 있고요. QS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시면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SD-WAN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링크의 안정성이 참 좋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회선이 죽지 않는 이상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웬 네트워크를 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생각해 보시죠.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5G를 타고 하나는 인터넷선을 타고 있는데 이 회선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웬을 통해서 지터라든가 레이턴시, 핑로스를 감안해서 회선을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SD-WAN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D-WAN만 하면 보안 기능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SD-WAN에 차세대 방어 기능을 통합해서 Secure SD-WAN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ecure SD-WAN은 그 SD-WAN과 차세대 방어 기능을 통합해서 웬 엣지에 대한 보안 및 가시성을 강화합니다. 차세대 방화벽의 SSL 인스펙션 기능을 통해서 보안에 홀이 없이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정책이라든가 사용자 기반 정책 혹은 UTM을 통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위협들을 다 차단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들 구성을 하시죠. 중요한 게 이 억세스 엣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최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새 최근에 많은 보안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내부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SD 브랜치 개념으로 내부의 위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포티넷이 갖고 있는 CQ 액세스를 통해서 유무선을 통합 제어하고 억세스 엣지를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포티낙을 통해서 IoT 디바이스 등 네트워크상의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포티낙은 자체 특허받은 17개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많은 IoT 디바이스들 자체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선택해서 허용, 차단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장비들이 많아지니까 폐불이 통할 중앙 관리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웬 엣지와 액세스 엣지를 동일한 보안 환경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게 SD 브랜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Secure SD 브랜치는 저희 세션이 끝난 후 비트랙에서 저희 세션이 있습니다. Secure SD 브랜치 구축하기라는 세션인데 실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보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죠. 요새 많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실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갖고 계실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는 티어가 나눠 있죠. 웹 티어, 앱 티어, 뭐 DB 티어가 나눠져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도 티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경계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희는 첫 번째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데이터 간의 트래픽이 흐르다가 장애가 생겨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경로를 제공해야 되고요. 또한 고성능 SSL 검사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들은 CQSD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하이스피드 IPsec VPN을 강조한 이유는 고성능에 신뢰할 수 있는 VPN 성능을 내기 위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티어들이죠. 티어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인텐드 기반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인텐드 기반은 웹티어는 웹티어대로 분류를 하고 앱티어는 앱티어대로 분류를 하고 DB티어는 DB티어로 분류해서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 되겠죠. 만약에 경기만인 웹티어가 해커들에서 공격을 당해서 뚫렸을 때 세그멘테이션이 없으면 내부 티어로 계속 보안협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다면 웹티어에서 해당 공격을 당할지라도 다른 티어로 넘어가지 않겠죠. 이런 것을 저희는 보안 주도의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하고 보안 주도의 인텐트 기반 세그멘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결국 차세대 방해벽 기능들이 각각의 티어로 내려와서 더 이상 보안협들이 각 티어를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미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장비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이 많은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저희는 시큐리티 태블을 통해서 통합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운영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감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장비들을 관리하려면 이런 개방된 API들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멀티클라우드 보안인데 이 부분은 최강수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담이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클라우드 쪽의 보안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멀티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클라우드를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만 쓰셔도 이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멀티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지금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비즈니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섞어 쓰기만 해도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 멀티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이나믹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저희 포티넷이 올 봄에 그 IHS 마킷이라고 하는 그 설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 세계 그 포춘 1000대 기업 중에 한 35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해서 얻은 결과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 2년 이내에 클라우드로 갔던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갔던 업무 중에 일부를 다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로 내리겠다라는 응답을 해주신 분이 무려 70%나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럼 클라우드는 끝났다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사실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요즘 대세죠. 거의 대세입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 무조건 업무 클라우드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클라우드로 옮겨가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불가역적으로 가면은 더 이상 안 내려와서 나중에 모든 업무가 클라우드로 가고 온프레미스가 없어질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필요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갔다가 클라우드로 해서 다시 온프레미스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고민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던 데이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 보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석하기도 있었고요. 클라우드가 오히려 더 싸진 않다, 굳이 싸진 않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엘라스틱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배포되고 굉장히 쉽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의견으로는 예를 들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 서버를 또 하나 준비해서 백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냥 클라우드에다 배포했다가 다시 준비하고 내리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임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온프레미스가 없어지고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 퍼블릭 환경, 프라이빗 환경이 그냥 플랫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로스 플랫폼 간의 비지빌리티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크로스 플랫폼 간의 비즈니스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이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핵심은 사실 그 부분의 엣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VPN이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클라우드 액세스와 VPN. 클라우드 액세스 다 VPN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VPN이 사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VPN을 디플로이를 하는데 아직도 거기 앉아서 페이지 1 설정하고 페이지 2 설정하고 이러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VPN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자동화돼서 이루어져야지만 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전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우측에 보시는 쪽, 이런 쪽은 지금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물론 버추얼 파이어월들을 도입을 하셔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차세대 방화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클라우드 엣지에서 보완을 해주는 영역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BYOL 방식으로 저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고객이 직접 디플로이 하시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이 클라우드마다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플로이를 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스비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같은 것도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 트러스트 디플로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스트 웨스트 구간의 측면 보안 위협 전파를 차단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클라우드의 엣지를 방어를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뒷단에 있는 뭐 특정 벤더의 이제 용어를 쓰자면 뭐 VPC, Available Zone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 내에서의 보안을 보시면 이 앞단에 방어를 하시게 되면 뒷단의 서버들 간에 트래픽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트래픽들이 다 방화벽을 거쳐가도록 또 구성을 하면 또 성능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디플로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보안 측면에서는 이스트 웨스트 구간의 측면 보안 그리고 사우스 노스 구간의 포괄적인 보호는 가장 일반적인 그 아까 웬 엣지에서 보호하는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동일한 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L7 트래픽에 대해서 향상된 보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지 않으면 온프레미스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던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긴 다음에 보안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항상 그 담당자는 클라우드에 가 있는 게 안전할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처럼 이거 다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다시 내려와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디플로이가 차세대 멀티 클라우드 디자인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복잡성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단일 정책 세트로 모든 배포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보안 정책에서 뭐 기존 IP 대신 메타데이터, 여기 메타데이터라고 표기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뭐 다이나믹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를 일일이 그 관리자가 매뉴얼하게 세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커넥터로 연결을 하는 거죠. API 같은 방식으로 API 커넥터 같은 것들로 패브릭 커넥터로 연동을 해주시면 다이나믹하게 바뀐 것들이 계속해서 정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오브젝트 변화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스틱 IP 같은 그런 형태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다이나믹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쉽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직관적인 뭐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자동화된 VPN 프로비저닝,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일일이 세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 한 서너 번으로 VPN이 세팅돼서 관리자나 또는 사용자 트래픽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염이 되는 경우에 자동 격리가 되는 그런 환경, 그런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방화벽이나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셔서 도입하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OT나 IoT 쪽의 보안, 이쪽 OT나 IoT의 엣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OT 환경과 IT 환경이 좀 다르다라는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데이터의 기밀성이거든요. 그리고 OT에서 중요한 건 가용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IT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중에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크리티컬하다라고 인정받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암호화돼서 파괴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IT 보안의 영역이라면 OT 보안은 뭔가 데이터를 만드는 애들이 아니죠. 지금 계속 생산 현장에서 공장에서 돌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밀 데이터, 가용성과 기밀성의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들이 다르죠. OT 환경에서 쓰는 프로토콜들, 모드버스나 백넷이나 이런 것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 일단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구동되는 위치도 달라서 예를 들자면 러그드 방화벽이나 러그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수 방진이 되는 방화벽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동작하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동작하는 그런 제품들이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다르고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공격해 들어가는 취약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공격 트래픽들도 디텍트를 하려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시그니처를 가진 그런 제품들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OT 보안의 웬 엣지, OT 쪽의 엣지를 보안을 강화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 이제 퍼드 모델을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퍼드 모델의 레벨 0부터 5까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쭉 다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레벨 0인 경우에는 보통 그 피지컬 디바이스들을 말씀드리고요. 레벨 1인 경우에는 그 센서들이죠. 그리고 레벨 2가 이제 HMI 같은 휴먼 인터페이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리 영역이 되겠고요. 레벨 3가 매뉴팩처링 존이라고 해서 이제 그 OT의 그 생산이나 또는 센싱하는 장비들의 영역이 사실 레벨 0부터 3까지를 보통 OT의 영역이라고 말하고요. 레벨 3.5의 DMZ, 매니지먼트 DMZ부터 레벨 4의 뭐 익스터널 엔터프라이즈 랜 또는 인터넷 DMZ 이쪽 영역은 IT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OT 영역에서 중요한 건 가시성이고요. IT 영역에서 중요한 건 그런 침해나 이런 것들을 디텍트하고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OT를 제공한다라고 말하는 보안업체들을 보면 사실 저 바운더리에서 그냥 OT로 들어가는 거 저희가 차단해 드릴게요까지만 말씀을 보통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보다 사실은 좀 더 진일보된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OT 보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OT 영역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뭐 한 1.5, 2.5에서 동작하는 아마 지금 옆방에서는 지금 저희 OT 세션이 열리고 있는데 OT VMS라고 해서 저희가 비저빌리티 매니지먼트 뭐 시스템 솔루션 시큐리티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OT 영역에서 그 가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또는 저희 포티넷에도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구성하시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성은 이 DMZ 단에 그러니까 여기 레벨 3.5에 해당하는 DMZ 단에 SIEM이나 샌드박스나 이런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로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뭐 레벨 1.5, 2.5쯤에도 이런 그 세그멘테이션 방화벽들을 포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려면 OT망에 들어가려면 OT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IP 통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방화벽 정책을 줄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세션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개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역할하는 것은 결국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의 차세대 방화벽이 되겠죠. 저희 포티넷은 계속해서 저희 차세대 방화벽 기능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제품을 뭐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포티OS 6.2.2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나 좀 한번 보여드리고자 동영상을 찍어서 좀 데모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챌린지를 받았던 부분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첫 번째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연동 부분입니다. 사용자 연동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그
차세대 방화벽 폴리시 부분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차세대 방화벽은 그 프로파일 베이스드 정책과 폴리시 베이스드 정책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파일 베이스드 정책은 일반 방화벽 정책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안티바이러스, IPS 등을 이제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제어하는 정책이고요. 폴리시 베이스드 정책은 일반 방화벽 정책에 같이 어플리케이션과 그 URL 정책을 적용해서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프로파일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일반 방화벽 사용하시는 곳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성능도 잘 나오고 또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대신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제어를 원하시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폴리시 베이스드 모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6.2.2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한 액티브 디렉터리 연동과 두 가지 모델 차세대 방화벽 기능입니다. 저 6.2.2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액티브 디렉터리 연동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DAP 설정합니다. 다들 하시는 거죠. IP 넣고 계정 넣고 자, LDAP 연동합니다. LDAP이 설정됐으면 잘 연동이 되는지 트리를 확인해야 되죠. 트리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잘 연동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커넥터로 액티브 디렉터리를 연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심플합니다. IP와 계정만 넣으면 액티브 디렉터리 연동이 완료되었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유저 정보를 객체화돼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정책에서 사용자 객체들이 자동으로 보이게끔 객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심플하게 스텝을 줄여서 연동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정책을 설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파일 베이스의 방화벽 정책입니다. 일반 방화벽 정책과 다 똑같죠. 소스 넣고 IP 넣고 데스티니 넣고 차이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객체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요. 저희는 F20-1이라는 사용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모니터링할 어플리케이션을 프로파일로 설정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방화벽 정책에 적용하면 바로 프로파일 베이스의 방화벽 정책이 완성이 됩니다. 차이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이나 URL 필터링, 안티바이러스 등을 다 프로파일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폴리시 베이스의 정책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시 베이스도 다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GFW 모드를 시스템에서 폴리시 베이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방화벽 정책을 설정합니다. 똑같이 선택된 사용자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F20-1을 선택하고 방화벽 정책에 바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서비스, 앱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쓸 것이냐, 특별한 서비스를 쓸 것이냐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몇 개 선택했습니다. 자, 바로 방화벽 정책이 완료됐습니다. 차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정책 안에서 설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폴리시 베이스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어플리케이션 제어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정책 설정 똑같죠? 똑같이 사용자를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합니다. 특정 IP와 이번엔 사용자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특정 IP가 이 사용자일 때만 정책이 적용되고요. 특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포트를 사용합니다. 22번이든 31번이든 SMB가 사용하는 특정 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보다 정교한 어플리케이션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일반 방화벽 정책과 어플리케이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시 베이스에서는 일반 방화벽 정책과 어플리케이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의 특정 서버라든가 잘 알려지지 않는 내부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해당 서버가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를 선택하고 정책을 적용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정책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 6.2.1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머라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사실 그 하이퍼 커넥티드 월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디자인이 사실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렸어요. 저희 앞에 그 포티넷 부스 있어요. 그 포티바 옆에. 네, 거기 제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오셔서 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의 핵심은 일단 엣지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엣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이 주도하는 인텐드 기반의 네트워킹 세그먼테이션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해라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6.2.2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건 저희 쪽 얘기이고, 그러니까 저희 포트넷을 떠나서라도 이제 지점 단위라 이런 쪽은 SD-WAN, SD-브랜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지점 단위 강화될 거고, 지점이 강화돼야 내부 네트워크 센터 쪽으로 올라오는 트래픽들도 사실 보안을 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우드까지 서버까지 아우르는 모든 통합 보안. 사실 저희 포트넷이 모든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연동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포트넷 제품들이 다 상호 연동돼서 동작하는 시큐리티 패브릭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차세대 위협 방어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